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광물과 조합광물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땠나요? 새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쯤 광물들이 익숙해지고 또 친근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물과 암석 직관의 관계, 그리고 광물의 5가지 특성, 그리고 그 예, 또 6가지 주요 조합 광물과 그 특징, 예를 들면 밝은 계열의 광물인지 어두운 계열의 광물인지 또 조합 광물의 부피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크게 기억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업로드해주는 태블릿 PC 필기 화면을 보고 나름대로 노트나 교과서에 정리를 잘 하고 있죠. 그냥 수업을 듣거나 그냥 필기를 보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것으로 만들 내용은 삼풍화와 통양입니다. 교과서 38페이지 지금 펴주세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먼저 첫 번째로 풍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 토양의 생성 과정과 풍화입니다. 여러분 수업을 몇 번 들으니까 선생님이 수업 처음에 소개해주는 키포인트가 그날의 학습 목표라는 거 눈치채고 있었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이 2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유자재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교과서 38쪽 위에 있는 도입 실험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먼저 얼음 설탕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세게 흔들어요. 그래서 얼음 설탕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얼음 설탕을 페트리 접시에 넣고 물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먼저 플라스틱 통에 넣고 세게 흔드니까 얼음 설탕끼리 서로 부딪혀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떨어뜨리니까 얼음 설탕이 녹아서 크기가 작아졌어요. 지금 본 이 실험이 오늘 공부할 풍화에 대한 힌트를 주는 실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얼음 설탕을 바위나 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음 설탕이 부서지고 녹은 것처럼 바위나 돌도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위나 돌도 충격이 가해지면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얼음 설탕이 물에 녹은 것처럼 흐르는 물이나 또 내리는 빗물에 녹아서 작아지거나 또 부서지기도 합니다. 네, 도입 실험 영상으로 벌써 풍화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요. 우리 실험에서는 외부 충격과 그리고 물에 의해서 얼음 설탕이 부서지거나 작아졌습니다. 실제로 암석은 물과 공기 그리고 생물 등에 의해서 작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작게 부서져서 더 작은 돌 조각이나 혹은 모래, 흙 등으로 변합니다. 이런 현상을 풍화라고 해요. 풍화의 정의가 나왔죠, 여러분? 네, 풍화의 정의는 암석이 물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더 작은 돌 조각이나 흙, 모래 같은 작은 알갱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지표는 다양한 풍화를 받아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물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풍화가 일어나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죠? 선생님과 같이 그림이랑 영상을 보면서 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물입니다. 물에 의한 풍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병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꺼냈을 때 생수병이 부풀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이 얼면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물은 얼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암석의 틈에 물이 스며 들어가서 얼어도 역시 부피가 증가해요. 이 때문에 암석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암석의 틈에 스며들어간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암석이 부서지게 됩니다. 물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물 중에서 지하수도 풍화를 일으킵니다. 지하수는 주로 석회암을 녹여서 풍화를 일으키고 석회 동굴까지 만듭니다. 지하수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고 석회암에는 석회 물질이 녹아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으로 인해서 석회암이 녹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석회암이 녹으면 결국 동굴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강원도랑 충청북도 일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석회 동굴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까지 다루었던 얘들은 모두 물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는 얘들이었습니다. 물에 의한 풍화였죠. 물은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즉, 물에 의한 풍화는 풍화의 주된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공기 중 산소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납니다.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 산소입니다. 여러분, 철이 오랫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녹이 쓰는 현상을 알고 있죠? 오래된 못이나 아니면 그네 손잡이 등이 붉게 녹슨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철이 붉게 녹쓰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암석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 산소와 반응을 해서 표면이 약화되어서 부서지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이 녹슬 때와 마찬가지로 암석 표면이 붉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공기, 특히 산소에 의한 풍화입니다. 네, 식물도 풍화를 일으킵니다.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 식물입니다. 식물이 암석을 부숴서 더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니 되게 신기하죠? 식물도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석의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식물이 자라면서 암석의 틈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부서지게 됩니다. 네, 선생님은 식물이 암석을 부숴서 풍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부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식물처럼 크게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식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또 식물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는 예 중 하나는 암석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에 의한 풍화입니다. 이끼가 자라면서 여러 물질들을 배출하는데요. 그 물질들 중 일부는 암석 표면을 녹이기도 해서 결국에는 풍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물과 공기, 식물 등의 영향으로 암석이 부서져서 더 작은 알갱이가 되는 풍화가 일어납니다. 물에 의한 풍화, 공기 중 산소에 의한 풍화, 식물에 의한 풍화 모두 얘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풍화의 정의와 그리고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풍화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미술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뭘로 그린 것 같나요? 펜으로 쓱쓱 그린 것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애칭판화라는 기법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풍화와 비슷한 원리예요. 풍화에 의해서 암석이 녹거나 부서지는 것처럼 동판을 부식시켜서 그 부분이 그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식된 부분에 잉크를 채워 넣어서 찍으면 부드러운 선이 특징인 애칭판화가 탄생합니다. 이런 애칭판화 기법으로 탄생한 작품들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그리고 듀러의 어린 산토끼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39페이지의 사고력 키우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가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니셜을 새겨본 적이 있죠. 이렇게 남긴 흔적 혹시 다음 날이나 다음 해까지 유지되나요? 네, 전혀 아닙니다. 파도가 한번 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래가 날리면 우리가 남긴 흔적은 그대로 없어집니다. 지구에는 풍화의 원인이 되는 물과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긴 흔적이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달은 어떨까요? 1969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습니다. 무려 50년 전이죠. 그때 찍은 발자국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주에는 풍화의 원인이 되는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흔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또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이 깎이는 침식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발자국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를 받으면 잘게 부서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흙을 토양이라고 합니다.
토양에는 부서진 암석 알갱이,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 생장에 중요한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나뭇잎이나 아니면 죽은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석이 풍화되어 잘게 부서져서 토양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cm 두께의 흙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20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창한 숲의 토양처럼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풍화를 받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 지표로 드러나서 풍화되어 작은 돌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층이 더 풍화되면 더 작은 알갱이가 되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토양에 물이 스며들면 물에 녹은 물질들과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가서 새로운 토양층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성숙한 토양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단면을 한번 볼까요? 먼저 맨 밑에 1번 층은 풍화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층은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작은 돌 조각과 그리고 거친 모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번 층은 2번 층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4번 층의 물질들이 물에 녹아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흙 등도 이 3번 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4번 층은 모래와 진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서 식물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각 층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토양의 생성 과정과 각 층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양의 단면을 보면서 생성 과정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1번 층은 풍화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이었어요. 그 1번 층이 풍화되어서 2번 층이 생겼고 이 2번 층이 풍화되어서 4번 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층이 물에 녹아서 그 녹은 물질이 아래로 내려와 3번 층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토양의 단면에 맨 밑에 있는 순서대로 생성이 된 게 아니라 2번 층이 풍화되면 4번 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3번 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성된 토양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토양이 있어야 식물도 살고 그리고 그 식물에 의존해서 동물들도 살고 그리고 흙, 토양에 터전을 잡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토양의 층 중에서 마지막 맨 위에 4번 층이 중요하겠죠. 식물의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층이 4번 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의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여과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 조금 더 깨끗한 물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토양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토양이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즉 없어지지 않도록 황폐해진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 보존하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지나친 경작 활동과 산림의 훼손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종이를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포장을 최소화해보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정도의 실천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생활하수나 폐기물이 토양에 녹아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대기 오염 물질도 빗물에 녹아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비닐의 사용도 줄이고 또 천연 비누나 천연 샴푸를 쓰는 등의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직접 실천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태까지 풍화의 뜻, 그리고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물과 산소, 식물의 각 작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았고, 토양의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의 기능과 보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교과서 40쪽 창의력 키우기,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서 40쪽 밑에 창의력 키우기를 볼까요? 날씨가 아주 춥고 습한 그린란드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에서는 어떤 풍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물에 의한 풍화, 공기에 의한 풍화, 식물에 의한 풍화 중에 어떤 것이 많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린란드는 날씨가 춥고 습하기 때문에 물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암석이 부서져서 풍화되는 물에 의한 풍화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후와 풍화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죠? 네,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맨 먼저 물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공기, 그리고 식물 이렇게 살펴보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를 볼까요?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를 받아서 잘게 부서진 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이게 토양의 정의죠. 여러분, 토양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양의 생성 과정, 토양의 단면, 그리고 토양의 기능과 보존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볼까요? 토양이 놀이터의 흙과 다른 점을 생물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토양이 놀이터의 흙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놀이터의 흙은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돌 조각과 그리고 거친 모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토양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래나 흙, 진흙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주로 나뭇잎이나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의 흙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지만 토양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고 다른 생물들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3번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다룬 풍화와 토양 단원의 예들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와닿는 예들이라서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형성평가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